자, 주거 침입죄 행위입니다. 자, 침입. 자,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침입은 신체적 침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밖에서 돌을 던진다든지 계란을 던진다든지 전화를 거는 것은 신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옵니다. 자, 판례 보면 자, 피고인이 인근 동네에 사는 고모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다. 자, 이 잠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놀러 갔겠죠. 자, 판결 요지에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당초부터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놀러 간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서 찾아온 피해자의 이질이 있었습니다. 이질이 누굽니까? 이 질자가 조카 질자입니다. 그래서 이질은 그 아내의 조카를 말합니다. 그 이질의 돈을 이 피고인이 훔쳤다는 거죠. 그렇죠? 자, 훔쳤다라고 했을 때 이 절도죄 외에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외부로부터 침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고 절도만 될 뿐이다는 것이죠. 자, 주거권자를 봅니다. 자, 주거권자는 주거 등의 출입과 체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 거주, 관리하고 있는 자이면 족합니다. 이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주거는 적법하게 개시가 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주거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적법 개시 관련해서 검토될 것이 이제 차가입니다. 차가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차자가 빌차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할 때 임차인, 임차인 그걸 말합니다. 자, 이 차가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잖아요. 전월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적법하게 점유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임대차 기간 중은 물론이거니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자,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을 빼야지. 근데 방을 안 빼요. 그러면 방을 빼야 되는데 방을 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사실상이 뭐가 됩니까? 불법 점유가 되는 거죠. 사실상 불법 점유. 필기하세요. 불법 점유가 된다. 그쵸? 자,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 동의권자는 임차인만 동의권자가 됩니다.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건물주, 즉 소유자나 제3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문 따고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자, 이 부분 판례 보도록 합니다. 자, 쭉 넘겨보세요. 자, 침입이 되는 판례를 봅니다. 자, 일단 적법하게 거주, 간수를 개시한 후 그 말은 적법하게 임대차 관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권한을 상실해서 사법상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얘기죠.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그러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하는데 퇴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권리자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문을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판례. 자, 그 밑에도 유사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 할지라도 그 말은 1번에서 보았듯이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리자, 즉 집주인, 임대인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자력구제 방법으로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똑같죠. 권리자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되고요. 자, 그 밑에 판례는 최신 판례인데 법논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판례 잘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와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사법상 권리자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 있는 판례들과 비슷한 법논리로 하게 되면 여기서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이다. 그죠? 임차인. 밑에 사실관계는 복잡한데 그쪽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면요. 권리자가 건전물을 사실상 점유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사법상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그 말은 이때 권리자는 누구다? 임차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임차인이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밑에 사법상 권리자가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요 권리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건전물 침입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인데요. 쉽게 설명해서 뭐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실제 사실관계는 아주 복잡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밑에보다는 자 위에 있는 이 판결로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보죠. 자, 적법하게 임대차 기간이 설정되었는데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퇴거를 해야 하는데 퇴거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법 점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임차인,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자력으로 판자를 뜯어 위 건물에 들어갔을 때 건전물 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임대인이 들어가게 되면 침입죄가 되지만 임차인이 들어가면 이 임차인이 주거권자이기 때문에 건전물 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예전 판례, 옛날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판결이 있지만 요즘 최신 주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건물주가 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가 비밀번호를 다 바꾸니까요. 그래서 옛날 판례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자, 이 밑에 판례도 출제가 여러 번 되었던 판례인데요. 자, 1번과는 좀 달라요. 자, 주택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주고 해지한 것이 아니고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아유 계약 안 하겠다. 해제를 했으므로 중도금은 돌려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도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했는데 매도인이 아니다. 중도금도 못 돌려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매수인이 소송을 건 거예요. 소송을 걸어서 이 매수인이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강제집행에 들어간 거예요. 강제집행에 착수를 했다 이거죠. 자, 그 이후에 누가 그렇죠 매도인이 매수인이 잠궈 놓은 위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 때 이것도 주거침입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준 상태에서 이제 계약 못한다 하여 해제하고 소송까지 걸어서 강제집행까지 나아갔다 하면 매수인은 결국 이 집을 안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을 안 사겠다. 즉 그 말은 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에는 이 매도인이 문을 따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요 2번 판례도 뭐 위에 있는 판례는 완전히 배치된 건 아닌데 이 매수인이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참여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권리 포기하였고 주거평온 상태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주거법입니다. 자, 공동주거는 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말하죠. 그렇죠? 이때 이 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일 때에도 각자입니다. 각자 동그라미. 각자가 모두 동의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부부는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수인이 보통 5사람, 10사람 그러면 그 5사람, 10사람의 동의를 모두 다 받아야 됩니까? 어느 한 사람이라도 삐딱하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또는 5명, 10명이 사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동의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느 중에 일방에 대해서만 동의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가보죠. 공동 거주자 내에 현재하는 이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들어갔다면 설령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 손치더라도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가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 보죠. 중요한 판례죠. 자, 꺽쇠 1번 볼게요. 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일부가 부재 중이다. 일부는 부재 중인데 다른 사람은 그 거주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거주자의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쳐볼까요?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 손치더라도 한 사람의 동의만 받아 들어갔다면 그것도 통상적인 방법이 들어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여기죠. 볼게요. A는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을과 성관계 목적으로 을이 열어준 그 말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들어가서 공동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간통입니다. 간통. 자, 간통은 우리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2014년인가 15년인가 간통죄가 위헌결정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헌결정의 효력으로 형법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통죄는 오늘날 형법에는 비범죄화가 됐다는 것이죠. 비범죄화.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게 되는데 이 간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관계잖아요. 그 성관계가 길거리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간통죄를 비범죄화로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그건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처벌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비범죄화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것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게 되면 형법과의 그 이해관계도 같이 틀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형법이 만약에 종전처럼 범죄화로 되었다면 여전히 주거침입으로 가는 게 맞겠지만 형법이 비범죄화 처리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판례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판례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쭉 나와 있는데 중요한 판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끊고 이 이하를 보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위에 나와 있는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여기 보시면 공동 거주자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받아 들어갔다면 자, 그 밑에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 손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 안 깨뜨렸다? 깨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서 승낙세무 치시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혼의 성관계 목적으로 열어준 것이 뭡니까? 통상적인 방법에 들어갔다.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승낙받고 들어갔다. 그 뜻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설령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 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이 판례 한번 볼게요. 자, 꺽쇠 1번 볼게요. 2022년도 경감부에 나온 시험 문제인데 자, 먼저 1번. 주거침입죄 객체는 행위자 외의 이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다 할 것이다. 이거 설명드렸죠? 그렇죠? 이 타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이 사람의 동의받고 들어가면 그건 당연히 죄가 안 되는 거죠. 양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이 공동에도 자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 거주의 경우에 있어서 이 공동 거주자 중에 일방의 동의만 받아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방금 봤습니다. 일단 끊고 근데 그 공동 거주자 중에 1인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공간이 타인 공간이 되는 거죠. 또는 상실하게 되면 타인 공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라가 볼까요?
갑과 을은 부부다. 부부, 법률상 부부입니다. 아파트에서 부부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근데 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잦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둘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짐 일부를 챙겨서 아파트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후에 아내는 일방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걸쇠도 부착하고 그래요. 자, 갑은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서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는데 그 아내는 외출한 상태였고 여동생이 있었나 봐요.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 하는 식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갑과 병, 즉 부모님입니다. 갑은 남편이고 병은 이제 아버님이죠. 공동으로 그 걸쇠를 손괴한 후에 침입하였다. 이 주거 침입죄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둘은 뭐야, 둘은? 둘은 공동주거잖아, 공동주거. 그렇죠? 부부관계고 공동주거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주거에서. 여기, 부부는 각자가 동의권자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도 동의권자고, 아내도 동의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내가 지금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읽어봤듯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했는데 그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가요? 마땅히 그렇게 보이진 않죠. 사실관계 읽어보더라도. 자, 사실관계 보면 판결유지 보면 공동주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는 공간이니까요. 그렇지? 뭐 서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족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서로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인 의무가 있다. 즉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참지 못하면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근데 같이 사는 공간이다 보니까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 다른 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를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단독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지. 그게 니만의 공간이냐는 거지. 그렇죠? 공동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지 멋대로 이렇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함부로 공동 거주자가 생활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주자가 이에 대항해서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령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간통죄 부분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일방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면 이 정을 통한 이 남자도 어느 한 사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설령 다른 사람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은 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 자기 아들과 함께 들어갔잖아요. 즉 아들의 동의받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이 부분이 이 며느리 의사에 반한 것은 치더라도 지금 자기 아들의 동의받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주거침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손괴했다 하더라도 그 손괴 부분은 별도의 논의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주거침입죄 부분에서 이 손괴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이 공동거주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남편입니다. 남편. 그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손괴하고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 누굽니까 이게? 을이죠.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 손치더라도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면 물론이고 변론이고 그게 누군데? 그게 손괴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는다. 왜? 공동공간이니까. 니도 쓰고 나도 쓰는 공동공간이다 보니까 네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 꺽쇠 2번이 경감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꺽쇠 3번 보죠. 자,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 이 외부인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그렇죠? 부모님입니다.
요 한 사람은 이제 갑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승낙한 그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중거주자의 통상적인 출입 이용행위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그 아들과 아들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들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승낙을 받아도 들어갔다고요. 함께 들어갔다고요. 그랬을 때에 그 밑에 그 외부인에 대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것도 경감부에 나왔죠. 자, 그 사실관계가 지금 제가 사실관계 읽었던 부분이고 이게 꺽쇠 4번입니다. 꺽쇠 4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공동으로 걸쇠를 성계한 후에 들어갔을 때 여기 피고인 갑 아들이죠? 죄가 되지 않듯이 맨 밑에 자, 피고인 병과 정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부모님도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꺽쇠 1번은 방금 보았던 판례인데요. 여기서 세 번째 줄을 끊을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거침입죄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을 말한다 했고, 따라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번제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 공동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상실했을 때는 번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시고요. 이 사실관계가 이 꺽쇠 1번에서 세 번째 줄까지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 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보세요. 자, 쭉 보시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직원 5명이 파견 근무 중인 상황에서 편의를 위해서 피해 회사 출입을 위한 스마트 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스마트 키를 받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피해 회사에는 갑의 지문까지 등록되어 있었고, 자, 스마트 키를 사용하였고, 범행 당일날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품을 절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절도죄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이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간 이 부분이 과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꺽쇠 1번에서 이 앞에 부분이겠습니까? 뒤에 부분이겠습니까? 공동생활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 꺽쇠 1번의 마지막 해당되는 파트가 아니라 이 앞에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번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꺽쇠 2번을 보면 자, 스마트 키를 받았다는 말은 밑에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피해 회사는 단독으로 관리, 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공동관리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키를 받았기 때문에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에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번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보죠. 그 다음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꺽쇠 1번을 별표 칩니다. 자,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큰 빌딩, 업무 관련된 큰 빌딩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각자가 주거의 평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제3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요. 죄가 되지 않겠지만은 제3자 동그라미 제3자에 대해서는 빨간색입니다. 그때는 번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가 명시적, 추정적 승낙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제3자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되지만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사례가 바로 다음 판례를 보면 꺽쇠 2번에 나와 있죠. 자,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코스콤 이외에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병전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빌딩 로비가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이 빌딩 로비에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파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파업이 사용자인 코스콤에 대한 관계에서는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인 코스콤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거 침입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죠. 이 제3자에 대한 이 증권 선물 거래소죠. 이 증권 선물 거래소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이 된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